오늘 코스피는 쉬는데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개설 30주년을 맞아서 한 10시부터 이제 곧 한국거래소에서도 기념식이 진행이 됩니다. 의미 있는 발언들이 쭉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이 시작됐는데요. 7월 시작은 이분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불장이 올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략적인 설계를 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한지영입니다. 네, 7월은 과연 우리의 바람대로 만 스피를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7월 달에 바로 만 포인트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만 포인트 근처까지는 저는 도달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 달에 코스피가 그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서킷 브레이커도 여러 번 발동이 되고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일상이 되는 등 변동성들이 높았던 6월 한 달이었는데 7월 달에도 이 변동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시장의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있냐? 그 만 포인트 근처까지 갈 수 있겠냐?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 변동성이나 혹은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를 이겨낼 만한 그 실적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생성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주요 업종들, 방산이나 금융이나 증권, 조선, 그리고 은행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이익들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익이 레벨업이 된다라는 건데 이익이 레벨업이 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6월 달 그 우리가 그 여러 번 변동성과 또 그 주가 약 숨고르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속도 부담도 덜어낸 만큼 저는 7월 달에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이전보다는 쏠림 현상이 덜한 채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렇게 선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익과 함께 이게 그 7월 달에 증시 강세의 동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7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6월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파고가 꽤 심했습니다. 7월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올해 수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고 위에 상단 자막에 써 있듯이 6월에 반도체 수출이 또 400억 달러를 넘어서서 긍정적인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짐작은 되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정하건대 그 서킷 브레이커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수매도 사이드카 7월에도 여러 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쏠림 현상에 대한 부담과 또 연초 이후 많이 상승했던 거에 대한 그 중간 숨고르기 성격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변동성이지 뭔가 예전처럼 외부 악재가 출현했을 때 그 생성이 되는 그 변동성이 아니라는 점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들었다시피 변동성이나 혹은 7월 FMC, 미국의 6월 CPI 이 매크로 불확실성들을 이겨낼 만한 동력들 상쇄시켜 줄 것이 바로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변동성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주도주 반도체나 MLCC 이러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또 더군다나 그 외에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로는 저는 증권주 같은 경우가 5, 6월 달에 코스피를 전혀 못 따라갔었는데 이것도 저는 이상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서 증권이나 또 같이 쉬어갔었던 방산 그리고 은행 이런 주식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내에서는 저는 바이오, 금리 부담 완화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만 스피 가는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 이외에 다른 섹터들도 고루고루 순환매 그리고 훈풍을 타면서 잘 올라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전략 초입에서 전략 잘 세우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7월 첫 시작에 대한 전략 저희가 세워봤고요.
오늘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 7에서 그리고 한 8%대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유상증자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일단 1조 이상,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보통주 1조 한 2천억 원 규모인데요. 모집을 결정했다라는 부분인데 990만 주 정도 되는 거고요. 기존 발생 주식에서 총수에서 봤을 때 약 10%, 10.1%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명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헝가리 공장에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과 인도네시아 쪽 니켈 재련소 지분 투자한다라는 부분인데 워낙 시장 선점을 위해서 동력을 빠르게 찾아야 되는 입장은 알겠습니다. 원재료를 내재화하고 유럽 쪽의 현지 생산 능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 반응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IM증권에서는 하면서 에코프로 BM의 목표 주가를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거든요. 그 이유는 시장 환경이 불확실하고 안 좋은데 유상증자 소식까지 얹었다. 이게 마이너스 요소다라는 겁니다. 일단 코스닥 분위기가 오늘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는 않았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공시 이후에 또 NST 시장에서 주가가 19% 이상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성공하지 않고 이 여부를 떠나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짙고 재무 부담이 있고 투자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와중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과연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적성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데에서 좀 의미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라는 데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리포트는 아니었다라는 거 일단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전반적으로 떨어졌고요. 에코프로가 구주주 100% 청약 참여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주사로서 책임을 지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의미로 담기지만 역시나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오늘 약간 좀 떨어지죠. 그래도 목표 주가는 올리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전반적으로 머니코드의 스토리텔링은 AI 데이터 센터로 촉발된 상승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CC와 그리고 FCBGA가 고성능 반도체 기판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뉜다는 건 많이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일단 4,500억 원 규모입니다. 공시가 났죠. MLCC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소식이 났습니다. 이게 내년 1년간이에요. 그래서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향 MLCC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초소형 그 제품, 핵심 부품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초소형 그리고 고용량 제품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년 1년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장기 계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CC 쪽에서 장기 계약이 나왔다.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언급이 된 게 이제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MLCC 시장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주가의 방향성은 결국 무라타의 방향성과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후발 업체 쪽에서 고전압, MLCC 이쪽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 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생산량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급 부족 현상, 병목 현상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기판 FCBGA 같은 경우에는 대면적 크게 만들고 그리고 고층화 이렇게 위로 좀 쌓아 올리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같은 공장 안에서 면적도 넓히고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공간도 더 많이 쓴다는 개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캐파 로스가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있는데 결국 이것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서버나 PC, 전장용에 대한 판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파는 제품을 내어주는 입장 쪽에서는 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실리콘 캐퍼시터라고 해서 이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라고 보시면 되고, 인베디드 FCBGA라고 해서 기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수요가 증폭이 되면서 훨씬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삼성전기는 오늘도 목표 주가가 오르는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의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오늘 대한전선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요. KB증권에서 44,000원으로 기존 목표가 대비 38%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한 목표 주가를 내놨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외의 케이블 이익 증가에 따른 수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 그게 1년 사이에 한 61% 정도 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워낙 이제 북미 쪽 공략을 잘 했잖아요. 그래서 북미, 싱가포르 수주잔고 각 1조 원 해서 작년 하반기 매출이 인식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7,000톤급이라고 해서 스칸디 커넥터 1,154억 원 인수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해저에 케이블을 뭔가 이제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국내 해저 케이블 포설이라고 하는데 그 캐파가 한 56%나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저 케이블 이 시장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새롭게 건조하는 거, 인수 소식이잖아요. 새롭게 뭔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2년 그리고 2천억 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하니까 그 인수 소식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로 하나 있었고요. 이제 동해안 동서울의 제209에서 HVDC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라는 이슈인데요. 그래서 HVDC 시장에 첫 진입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고 목표 주가 그래서 올렸고 이게 오늘의 중요한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고압으로 직류로 이제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처음 국내 시장 진입이고 사실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서 오랫동안 이제 있는 흐름들이 있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북미를 공략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때 또 에너지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대한전선 오늘 10% 오르는가요? 이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면서 후반까지 좀 잘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GS건설은 더 튀죠. 이것도 역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강력 매수 버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52,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 그 세 번째가 AI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근데 GS그룹이 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동해시 부평제 2산단에 2.4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 준공을 하겠다. 이게 29년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뭐 관련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도 소유하고 있어서 서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GS건설과 GS그룹이니까 그리고 그쪽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이 CNA라고 그쪽에서 이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레퍼런스,
고양, 파주, 세종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추가적으로 두 곳, 일산, 부산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GS그룹이 워낙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매출이 붙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약 1조 원 정도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연계 시에 10조 원 정도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되는 겁니다. 수주도 기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센터 AI 시대 메가 프로젝트 안에서 긍정적인 선순환이 돌 수 있을지 강력 매수 버튼 과연 누를 맛이 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그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10개, 뭐 LG U+도 그렇고 하나금융그룹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시공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지분도 투자하고 직접 뭐랄까 운영 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서 점점 그걸 또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건설 경기가 더 좋아지는 흐름이 붙은다면 지금 주가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인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실적 개선, 수주 모멘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밸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설주로 GS건설이 오늘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겠다라는 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준공하는 고 이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오늘도 높죠. 한 1,55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환율 1,600원 선까지는 좀 상단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1,600원 선 초입 구간 그 부분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도 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하반기 환율을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달러화의 변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포인트 이후에 조금 더 잘 짚어드릴 거고요.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달러 변곡점 전에 1,500원대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1,600원대 어쨌든 상단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좀 눈에 띄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고점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겠구나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 가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율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